영국의 철학자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에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오늘도 김경필 작가의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제대로 혼줄 나며 배우는 재테크 기본기. 김영필 저자가 쓴 프롤로그 머린 말부터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 위기 어떻게 넘어야 할까? 요즘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다. 현실로 닫힌 고물가 때문이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6.0%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수치야. 그러니까 과거 100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106만원을 내고 사야 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가? 인플레이션 6.0%란 300만원이었던 월급이 하루아침에 283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모두가 원치 않는 임금 삭감의 고통이 우리 앞에 닥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전쟁 같은 일시적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10년 넘게 지속된 전 세계적 저금리 그리고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정 확대가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과제다. 8페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앞에 놓인 인플레이션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넘사벽, 레벨의 에베레스트 같은 산은 아니다. 하지만 트레이닝복 바람에 운동화를 구겨 신고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동네 뒷산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당분간 허리띠에 구명 한 칸을 쭉 잡아당겨 졸라맨다는 마음으로 신발끈도 다시금 질끈 동여맨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위기를 넘어설 각오를 해야 한다. 나 혼자 간다면 무척이나 길고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다. 개인차는 있어도 어쨌든 우리 사회의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의 플렉스를 위해 오늘의 플렉스를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짱체크, 아니 현명한 돈 관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경제관념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짠테크란 무엇인가?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과 멋진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돈 관리에 있어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운동과 식이요법이라는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이는 소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다. 9페이지. 운동하며 살을 빼면 좀 더 먹지 못하는 아쉬움을 뛰어넘는 삶의 활력소가 생긴다. 짠테크 역시 이를 실천하다 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아쉬움보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아주 작은 소비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한 번의 소비와 만족이 극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다시금 새롭게 다잡고 돈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의 습관이란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자꾸만 반복한다.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너무나도 잘못된 소비 습관, 불필요한 허영심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해보자. 이런 문제의식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다. KBS 7채널 경제예능 국민 영수증에는 저 좀 혼내주세요 하며 영수증을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들은 왜 혼나기를 자청하는 사실일까? 그들도 자신의 소비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에 돈을 쓰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는 사람도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영수증을 살펴보면 요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써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알 수 있다. 쿠폰이 있어서 할인 혜택이나 사은품에 호태 산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마케팅의 힘이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가? 10페이지. 필요한 것이란 무엇일까? 첫째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둘째는 예산상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이번 달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한다. 셋째는 당장 대체제가 없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은 행복해지려고 돈을 쓴다. 당신 또한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음식도 배고파서가 아니라 홧김에 열받아서 남친과 싸워서 등 다양한 이유로 배달시킨다. 나빠진 기분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자 돈을 쓰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쇼핑을 하면, 여행을 떠나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말이다. 나의 멋진 일상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플렉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명품족, 호캉스족, 캠핑족, 미식족 등이 멋진 시간을 보낸 증거를 SNS를 통해 널리 브로드캐스트한다. 당신은 주로 필요한 데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주로 행복해지려는 데 돈을 쓰고 있는가?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돈을 쓴다면 100% 실패한다.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소비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왜일까? 행복이란 어떤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일까?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이 증가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물론 쇼핑을 하거나 외식, 여행 등 기분 좋은 일에 돈을 쏠 때도 행복감을 느낀다. 11페이지. 이처럼 즐거운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를 접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출된다. 하지만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감만 줄 뿐이어서 만족감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반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 산책을 하거나 길가에 핀 꽃을 볼 때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 같은 것들은 세로토닌이란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지속적인 행복감을 준다. 이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감은 당장 강렬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증가한다고 느끼게 한다. 희망과 가능성을 키울 수 있지만 당장은 고통이 따르는 활동을 기꺼이 받아들여 이겨낸 뒤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 따라온다.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공부, 운동, 저축이다. 모두 대부분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고통을 잘 참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진짜 행복을 잘한다.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별을 보며 집으로 돌아갈 때 느끼는 왠지 모를 뿌듯함, 적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입가에 번지는 흐뭇한 미소, 땀 흘리며 운동한 후 찾아오는 기분 좋은 피곤함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처럼 즐거운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를 접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출된다. 하지만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감만 줄 뿐이어서 만족감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반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 산책을 하거나 길가에 핀 꽃을 볼 때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 같은 것들은 세로토닌이란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지속적인 행복감을 준다. 이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감은 당장 강렬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증가한다고 느끼게 한다. 희망과 가능성을 키울 수 있지만 당장은 고통이 따르는 활동을 기꺼이 받아들여 이겨낸 뒤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 따라온다.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공부, 운동, 저축이다. 모두 대부분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고통을 잘 참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진짜 행복을 잘한다.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별을 보며 집으로 돌아갈 때 느끼는 왠지 모를 뿌듯함, 적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입가에 번지는 흐뭇한 미소, 땀 흘리며 운동한 후 찾아오는 기분 좋은 피곤함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12페이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비로는 맛볼 수 없는 진짜 행복감을 준다. 그런데 플렉스를 남발하면 당장은 즐거워도 한 달 후 카드 영수증이 날아들었을 때 급격히 우울해진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려고 돈을 쓰면 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이 줄어들어 그만큼 행복과 멀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필요한 곳에 돈을 써라. 그러면 분명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런 변화를 이루고 싶어서 기꺼이 회초리를 맞겠다는 사람들을 제대로 혼쭐 내줘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플렉스 소비, 즉 한징잼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약잼, 저축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선은 뼈 때리는 회초리를 들어볼 생각이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아끼고 모을지, 또 어떤 방법으로
소중한 돈을 관리하고 불러나갈 것인지 인생의 소중한 레슨을 진심을 다해 담았다.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반복되는 뺨때림의 정형외과를 찾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이상 13페이지까지 강남부적 따라잡기 경제TV 변딩크였습니다. 다음 오디오북은 15페이지. 혼줄 1단계, 고치기 단계 들어갑니다. 이상 강남부적 따라잡기 경제TV였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감사합니다.